vs sleeping 스케일이라고 지금 나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봐. 각 상황에서 내가 깜빡 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조금 상당히 매우 많다. 몇 점인지 한번 보자. 점 이상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별로 없네. 10점 이상이면 패스로지 슬리핑 있어요. 실은 어제 수명 총론 이영쌤한테 배웠죠? 아니야? 그럼 언제 하는데? 내일? 뭐야, 강로 먼저 하는 거야? 내일 에피lep시 아니시니? 에피lep시. 그럼 내일 수면 총론이랑 에피lep시 내일 하는 거야?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정신과에서 거의 똑같이 수면이 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 원래 수면 안 배우는 학교도 꽤 있거든. 근데 너네 너무 운 좋은 거야. 저번 씨. 그렇구나. 그래, 좀 곤란하네. 빨리 해보자. 그래서 수면 장애 이거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국가고시 뭐 학습평가인데 이게 뭐 차이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비슷할 거고 보통 수면 장애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면 장애라고 말할 때 저 수면 장애 있어서 왔어요 했을 때는 대부분 불면증인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불면증의 주요 원인이랑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원인 치료 계획이 엄청 어려운 거 같아. 그래서 이제 너네가 알 수 있는 수준의 거랑 이런 걸 아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내일 총론에서 정상 수면의 구조,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두 가지 프로세스, 뭐 기능, 수면 구조, 뭐 이런 거라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수면 장애를 이제 할 거거든. 수면 장애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걸 듣고 내일 한번 들으면 새로운 어프로치가 될 수도 있겠다. 또 수면 장애는 말 그대로 너네 이 중에 한 번이라도 겪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잠이 안 와요, 자주 깨요, 자주 깨고. 뭐 낮에 졸려요,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워요. 이거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워요. 많지 않니? 대부분 아니야? 밤에 잘 때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질환과 감별이 필요하고 코를 골거나 숨을 멈춰요.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오거나 딴 사람을 가지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슬립 디스오더가 지금 3판까지 나왔는데 보통 이걸로 우리가 이제 하거든. 되게 수면 장애가 생각보다 많고 어떤 수면 현상은 그게 수면 현상은 아직 우리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수면 장애는 모든 거랑 마찬가지고 병력이 가장 중요한데 수면에 대한 병력 외에도 내과, 정신과, 뭐 약 먹는 거, 직업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되고 또 다양한 설문 지금 내가 보여줬던 거와 같은 그런 이제 졸림증 설문, 불면 설문 이런 거는 설문이 또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수면 일기나 이제 수면 일지를 쓰는데 일기를 이제 쓸 수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고 뭐 몇 시에 들어갔고 뭐 몇 점 얼마나 잠고 갔는지 이런 걸 쓸 수 있고 신체 검진은 그럼 수면장애 온 사람 멀쩡하게 걸어온 사람들도 많은데 심리학적 검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체 검진 중에 이제 수면 무호흡에 대한 신체 검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여줄 이제 액티그라피랑 수면 다운 검사라는 게 있고 날짜 검사가 있어요. 수면 장애는 이렇게 6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당연히 잠이 안 오는 불면 네, 뭔가 밤에 숨을 안 쉬는 슬립 브리딩 디스오더 그다음에 뭔가 이유 없이 내가 자꾸 졸린 센츄얼 디스오더하고 하이퍼somnolence가 있고 하이퍼somnolence랑 하이퍼솜니아는 다른 거예요. 하이퍼솜노런스는 졸린 거고 하이퍼솜니아는 잠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항상 같은 건 아니거든. 그다음에 일주일이든 수면
레즘 슬립 웨이크 디스오더가 있고 슬립 웨이크 무브먼트, 그다음에 파라솜니아라고 해서 뭔가 사건 수면이라고 해서 뒤에서 설명할게요. 수면 일지는 이렇게 내가 그냥 B급을 쳐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시간을 내가 쓸 수도 있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가 12시고 여기가 8시 이렇게 됐는데 누운 거는 12시야. 화살표가 누운 시간을 표시하라는 거고 일어날 시간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인데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요 이제 B급을 친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잠이 드는데 한 2-3시간 걸리는 거지. 근데 아침에는 어쨌건 일어났고 뭔가 이때는 아침에 8시 아니고 12시까지 자는. 그래서 하다가 일어나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5시간만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수면 일지예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자는지 기억 안 난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써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진단에. 액티그라피는 그 나중에 뭐 실습을 한번 나오면 너네가 신경과 실습 나왔을 때도 한번 차볼 수 있는데 내가 원래는 미리 이거 할 때 한번 차보라고 말하려고 하긴 했는데 계속 낮밤에 차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웨어러블 요즘 나오는 뭐 애플워치나 갤럭시에서도 이제 많이 하는데 병원에서 쓰는 거는 일단 좀 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더 이거 병원에서 다른 걸 쓰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임을 감지해서 간접적으로 수면을 아는 거여서 여기가 지금 노란색이 불빛이고 까맣게 움직인 거 여기 움직임이 없는 데가 자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수면 패턴을 보는 거고 만약에 가만히 내가 꼼짝도 않고 누워있으면 자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5분 이상 가만히 잠 안 올 때 가만히 있기 진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움직이지 않으면 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화관 같은 데서 내가 팔 안 움직이고 2시간 정도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잔 거라 낮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불면증은 이제 각 장애에 대해서 이제 좀 증상별로 보기도 하고 수면 장애의 그 카테고리를 보기도 할 건데 불면증은 아까 말한 대로 잠들기 어렵거나 유지하기 어렵거나 원하는 시간보다 일찍 깨서 잠이 안 오는 건데 그게 뭐 별로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장애는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낮에 피곤, 집중력 장애, 기억력 떨어지고 졸리고 우울하고 뭐 일이나 학습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건 없지만 잠 못 잘까 봐 걱정되고 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불면증이 되는 거고 이거는 잠을 잘 기회나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지금 전쟁 났어.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잠 당연히 밖에서 폭탄이 터지는데 잠이 오겠니? 그런 상황이거나 내가 너무 바빠서 3시간뿐이 잘 시간이 없어. 이런 거는 불면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내가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분명히 잠을 잘 기회도 있고 공간도 적절한데도 잠이 안 오는 거고 만성과 단기는 3개월로 기준을 하잖아. 그래서 3개월 이상으로 지속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거를 불면 장애라고 이제 하는 거고 이게 아닌가 본데 25년 거를 내가 좀 고침이 있었네.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와 코모비드는 이제 그 특별한 이유 없이 불면증이 코모비드는 뭔가 동반 수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 증상은 그냥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고 환자가 보고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나 할 수 있고 행동 장애 이제 뭐 특히 어린아이들은 과잉 행동, 충동성 공격성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약간 모티베이션 떨어지고 에너지 떨어지고 뭔가 자꾸 실수를 하고 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잠에 대해 걱정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다. 불면증 병력 성취는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지금 말한 어떤 증상인지 그때 상황에 유발 요인이 있었는지 그럼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수면 각성 스케줄이야. 주말과 주중이랑을 꼭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 이제 주말 주중이 아니면 근무 휴일 물어봐야 되고 방학이랑 학교 다닐 때 이런 거랑 불면증의 지속 요소라고 해서 이제 불면증이 오래되면 잠자리에 그냥 가서 일찍 누는 거야 미리. 그리고 늦게까지 와 누워 있고 잠 안 오니까 뭐 계속 TV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거나 뭐 자려고 낮에도 막 계속 누워 있고 이런 행동이 있는지 걱정하는지. 그리고 이제 수면 위생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잠자는 환경이 어떤지랑 카페인, 술, 뭐 흡연, 취침 중에 핸드폰이나 시계 보는지, 뭐 근무 시간이랑 그다음에 교대 근무하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력이랑 현재 약 먹고 있는 거, 정신과 약, 뭐 그런 거랑 이제 그래서 약물이나 아니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카페인, 콜라, 뭐 초콜릿 뭐 이런 거, 에너지 드링크 뭐 이런 거랑 이제 우울증 당연히 꼭 물어봐야 되고 불안 사살, 그다음에 이제 다른 수면 장애 증상. 다른 수면 장애 증상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쇼텀은 한 번이라도 불면증이 있다고 생각해보는 사람이 있니? 손 들어볼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지 않네요.
주로 언제 생겨?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사람은 시험 보기 전날 잠 못 자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런 경우에서 뭐 국가고시 볼 때 시험 잠 못 잤다 이런 사람도 있어서 스트레스 받거나 뭐 그럴 때 정신질환, 내과적인 질환 이런 때문에 생길 수 있고 대개는 유발 요인이 없어지면 좋아지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게 있고 당연히 뭐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어쩌다 이렇게 사라지면 되는데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이제 잠 못 자니까 벌써 걱정되고 밤이 되면 무서워 이러면서 점점 어댑티브 비헤이비어가 되면 그게 크로닉하게 되고 그 굉장히 실은 사람들이 힘들어 진짜. 그리고 이제 불면증이 오래되면 디프레션도 생기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기에 치료를 이제 해주는 게 중요하고 약을 쓰거나 엔셔다이티스 같은 걸 써볼 수 있고 정말 슬립 하이진의 문제였으면 그것만 교정해도 좋아질 수 있어요. 크로닉 인솜니아 디스오더는 3개월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이고 아까 말한 그런 앞에서 말한 그런 유발력이 호전됐는데 이상하게 우울증이 심했어. 뭐 누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우울증이 생겨갖고 잘 못 잤는데 그건 극복했어. 이제 우울한 것도 없어. 근데 그냥 잠만 안 와. 이런 경우 실은 되게 많거든. 그래서 다른 건 걱정 안 하는데 잠 못 잘까만 걱정을 하고 자려고 노력하면 잠이 안 오고 오히려 안 자려고 하면 좀 졸릴 때 잠자리에 들어가면 잠이 달아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쭈루루 이렇게 너네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이제 다른 수면장애, 불면증을 잘 일으키는 수면장애는 앞에서 조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수면 위생은 뭐 생각할 수 있겠지. 시끄럽거나 너무 화나거나 낮에 너무 낮잠 많이 자거나 그다음에 잠자리에서 자꾸 이제 책 보고 TV 시청하면서 점점 잠을 미루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약물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신경과 질환 중에 치매나 파킨슨 이런 불면증이 굉장히 흔하게 생길 수 있어요. 여성은 이제 폐경기가 되면 그 플러싱, 핫플러시 같은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것도 많거든. 임신하면 배가 무거워서 잠 못 자고 뒤에서 말하는 하지 불안한 거 많아서 못 자고 화장실 자주 가서 못 자고 이런 거 있을 거고 교대 근무는 말할 게 없겠지. 막 걔는 낮밤에만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는 스티뮬런트가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천식약, 테오필린 같은 게 그럴 수 있고 스테로이드도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감기약 중에 수도에페드린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콧물 안 나게 하는 거. 안티히스타민은 오히려 좀 졸리게 하는 거지만 이제 그 이런 수도에페드린 같은 건 오히려 이제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이런 베타블로커가 그렇고 안티디프레선트가 졸린 약이 있고 안 졸린 약들이 있는데 좀 약간 스티뮬레이팅 안티디프레선트들은 오히려 잠을 깨울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잠을 깨우는 약 이제 나중에 기면병에서 치료를 쓸 수 있는 그런 약들이나 ADHD 약들이 실은 스티뮬런트거든. 그런 거는 이제 잠을 덜 오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안티콘버선트 중에서는 아모트리지드라는 게 좀 대표적이에요. 이게 대개는 많이 졸린데 아모트리지드는 잠을 안 오게 하는 게 있어서 좀 특징적인 면을 좀 외우는 게 좋고 불면증은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쨌건 약물과 비약물이 있는데 급성이면 약물이 좀 더 우선되고 만성이면 비약물 치료를 좀 더 우선으로 하라고 권유하고 있고 동반수면장애는 동반수면장애를 치료해야 되니까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비약물 치료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물 치료는 일단은 여기 이제 뒤에 그림에 벤조디아제핀 결국 리셉터 그 가바 A 리셉터에 작용하는 벤조디아제핀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세다티브잖아. 그게 이 가바 사이트에 바비추에이트가 붙는 데가 있고 벤조다이베이신 사이트가 있어서 결국 플로라이드 채널을 열려서 결국 하이퍼플라이제이션 시켜갖고 그 이니비토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흔하거든. 그래서 거기에 벤조다이제핀 리셉터가 있고 아니면 벤조디아제핀 리셉터에 붙지만 벤조디아제핀 아닌 넌벤조디아제핀 아고니스트가 있어. 벤조 아고니스트인데 그러니까 벤조디아제핀 리셉터에 작용하는 넌벤조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여기 말한 대로 벤조디아제핀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벤조와 넌벤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무슨 테마제팜, 다야제팜, 치아졸람 이런 게 있고 넌벤조는 흔하게 이제 너네가 들어본 적 있는 졸피뎀, 스텔록스 이게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렉신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뒤에 설명할 거고 멜라토닌 리셉터, 멜라토닌이 어쨌건 밤에 나오는 노토널 호르몬이고 슬리피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고 멜라토닌 자체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약물 치료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기전이 이제 이런 이것도 이제 원래 내일 배워서 우리가 잠을 오게 하는 기전과 깨우게 하는 기전에 중요한 게 이제 히스타민 이
오렉신 뭐 이런 것들을 너네가 이제 배워야지 이제 되는데 그 우리 각성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렉신이 있거든요. 그 오렉신 리셉터의 오렉신의 각성을 유지하는 거니까 거기에 안타고니스트가 되면 잠을 오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게 부족해서 오는 게 졸림병이 원래 그러니까 오렉신이 부족해서 잠이 오는 게 히포크레틴이라고도 부르는데 날콜렙시고 근데 이거는 이제 잠이 안 온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그쪽에 안타고니스트를 해서 잠을 오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요즘에 이제 최근에 나온 기전이고 사이드가 없어갖고 치매 환자에서도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직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임상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도라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그럼 이제 넌 파마콜로직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슬립 하이진을 한번 볼 수 있겠지. 환경이 좀 좋아야 되고 자기 직전에 이런 좀 스크린 그런 걸 좀 덜 보고 커피나 이런 알코올 같은 거를 줄여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근데 슬립 하이진은 되게 사람들이 잘 알아. 그래갖고 그것만 갖고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뒤에가 이제 인지 그 커그니티브 비헤이비얼 테라피라고 해서 스티뮬러스 컨트롤, 슬립 리스트릭션, 뭐 릴렉세이션, 커그니티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합쳐진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환자가 지나치게 오래 누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이라고 하고 잠이 올 때만 잠자리에 들어가고 이런 이제 몇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요즘 이제 앱으로 나와갖고 디지털 테라피틱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환자가 앱을 사갖고 그 앱으로 사용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리파이지는 워낙 기본적인 걸 쭉 한번 읽어보고 카페인은 이제 여러 가지 커피 말고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게 여러 개가 있고 환자들이 잘 모를 때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젊은 애들 콜라 잘 몰라. 근데 콜라 생각보다 많이 마시는 데 많거든. 그리고 카페인 먹으면 잠 못 자는 사람도 있니? 나는 카페인 마시면 바로 자요. 이런 이 나이가 들면 좀 더 센시티브해지는데 카페인이 이니시에이션이 안 되기도 했지만 새벽이 좀 자주 깨워 오히려. 그래서 처음에는 잠을 잘 자는데 좀 자주 깨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자주 깬다면 커피를 줄이라고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홍차, 초콜릿, 콜라,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를 꼭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바카스 이런 거. 그 다음에 운동은 되게 도움이 되는데 너무 격렬한 운동을 자기 직전에 하면 땀이 많이 나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잠이 금방 안 오거든요. 그런 게 있고 이런 릴렉세이션하고 물 많이 안 마시고 술은 잠이 와. 그래서 와인 한 잔 먹고 수면을 취해 뭐 이런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이제 실은 약간 슬립 인듀싱 프로퍼티가 있지만 결국 새벽에 더 일찍 깨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면 모두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술을 자꾸 뭐 잠을 자는 거에 사용하는 게 되게 문제고 그런 게 드라마에서 나올 때는 되게 거슬려요. 편집이 쓰고 싶어. 그러면 니코틴 같은 거는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침대에서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시계를 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잠을 잘 자면 뭘 해도 상관없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일단은 잠에 외에 액티비티를 다른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동치료는 이게 너네가 한번 잠이 안 올 때 한번 해보세요. 막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어. 막 어떻게든 잠이 안 올 때는 자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땐 아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잠자리에서는 잠과 섹스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예 써 있어. 그래서 잠자리에서 더 이상 잠이 안 오면 나와서 다른 일, 근데 지루한 일을 해서 뭐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좀 인게이징 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뭐 시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그걸 하다 보면 오히려 하고 싶은데 이제 잠이 다시 오거든. 그럼 그걸 끄고 다시 들어가는 그걸 이제 반복하는 게 자극 조절, 스티뮬러스 컨트롤에서 되게 이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여서 옆에서 잠을 못 잔다고 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원래는 이제 빛을 쏘이면 밤해야 되니까 멜라토닌 서프레션 돼서 뭐 그런 거지만 싫은데 차라리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팟캐스트 같은 걸 듣거나 뭐 라디오를 듣다 여기서 약간 집중하면 그러다 보면 좀 잠이 오면 이제 끄고 다시 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는 외래에서 이런 걸 이제 나눠줘요 환자들. 그래서 근데 이 13세 남자 환자가 최근에 잠이 잘 안 온대. 주중 주말에 2, 3시에 하고 12시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근데 밤에 이제 컴퓨터를 자기 전까지 하고 공부하느라 늦게 잤다. 되게 퍼밀리한 시츄에이션 아니니?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 일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잠이 안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기도 어려운 애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인솜니아로 오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도 어렵고 아침에는 졸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딜레이드 슬립 웨이크 페이스라고 해서 서케디안 슬립 웨이크 디소더,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여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흔한 경우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야 되고, 여기 똑같이 액티를 참고해서도 새벽에 자고 늦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했어? 불 켜놓고 뭐 한 거지. 그러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야간에 빛을 차단하고 뭐 필요한 멜라토닌 같은 거 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근데 내가 그냥 바로 지금 넘어가는 거야. 이제 인솜니아 중에서 인솜니아 증상으로 왔는데 실제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크로닉 인솜니아 디소더보다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일주기, 하루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가 생기는 거여서 반복적인 수면과 각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나의 하루주기 리듬 문제랑 바깥쪽의 익스터널 사이클이 안 맞는 경우거나 아니면 인트레인먼트라는 게 문제가 될 때 생길 수 있어요. 인트레인먼트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불면일 수도 있고 낮에 졸린 걸로 올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불편, 만약에 내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근데 나는 그게 회사 생활에 딱 맞아, 그럼 불편함이 없으면 수면 장애는 아닌 거야. 그냥 그런 패턴을 가졌지만 나한테 문제가 없는 건데, 다 학교에 일찍 와야 되고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결국 평일에는 잠을 줄이고 주말에 왕창 보충하고 다시 또 잠이 안 오고,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한번 잠이 들면 대개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이레귤러한 패턴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드밴스드 슬립 웨이크 페이스는 너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7, 8시 잠들고 새벽 2, 3시에 이렇게.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셔요. 근데 그 사이에 잠만 잘 자면 뭐 상관은 없지. 근데 딜레이드는 아까 말해줬던 그 23살 남자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근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늦게 일어날 수가 없어서 되게 슬립 디프라이베이션이 동반되고, 넌 투어니파는 되게 재밌는데 점점점 조금씩 밀리는 거야. 잠이.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그러면 결국 어느 시점에는 낮에 막 자고 밤에는 깨어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사람 24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이래서 되게 블라인드가 생기는데, 만약에 24시간 넌 24인데 이 사람은 조금씩 땡겨져. 이렇게. 이런 경우는 내 사이클이 24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아예 낮밤이 없어. 이레귤러. 디멘션에서 잘 생길 수 있고, 칠드런에서는 무슨 디벨롭먼트, 뉴런 디벨롭먼트가 있을 때는 얘는 낮밤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일 다시 통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거가 슬립 프레셔가 이제 쌓여서 잠을 자는 건데,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도 너네 어제 몇 시간 잤니? 5시간 힘들어보세요. 4시간. 잠 안 잤나 보네? 7시간. 손 안 든 사람. 그래서 잠을 적게 자도 실은 낮에 깨어있을 수 있는 게, 우리는 주행성 동물이어서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래서 그렇지만 실은 주행성 동물인데 이게 점점점 밀릴 수 있는 프리러닝이라고 하는 걸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그 인터널 사이클 시계는 24.2시간이야 대부분. 24시간 길어. 그래서 내가 그냥 깜깜한 동굴에 그냥 빛을 쏘이지 않으면 조금씩 계속 밀리는 이런 non-24 패턴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24시간을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24시간이지만, 내가 뭐 학생 강의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되게 믿고 있는 게, 우리가 24시간보다 더 긴 거는 우리가 나중에 우주에 나가서 24시간보다 더 긴 화성은 25시간이거든. 이를테면 그런 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진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거든. 24시간에 스톱되어 있는 지구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지구 같은 데를 또 찾아야겠지만. 그래서 근데 지구는 24시간으로 지금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빛이라는 강력한 타임 큐, 타임 기버 또는 자익개버라고 하는 그거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4시간에 못 맞추는, 아까 말한 non-24를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 빛을 인지하지 못하는 블라인드가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그래서 그 빛의 인트레인먼트가 돼서 24시간을 유지하는 걸 우리가 인트레인먼트, 동조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까맣게 움직인 거고 하얀 게 잔 시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딱 스케줄이 지금 맞춰져 있거든.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 멜라토닌이 이제 낮에는 없고 밤에 이게 쭉 올라가서 새벽에 올라가서 쭉 떨어져. 이것도 이제 내일 다시 들을 건데, 보통 멜라토닌은 밤에, 낮에는 서프레션이 있다가 밤에 올라가는데, 밤에 갑자기 빛을 딱 쏘이면 서프레션이 딱 돼갖고 이렇게 뚝 떨어져야 돼. 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빛을 쏘였는데도
멜라토닌 서프레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라이트 퍼셉션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똑같은 블라인드인데 왜 그럴까? 이것이 그게 내 원래 이미 배웠어야 되는 건데 그 우리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보는 건 콘과 로드셀이잖아. 근데 실제로 빛을 감지해서 하는 거는 입실의 인트린직 레티날 갱글리온 셀이라고 해서 인트린직 포토센서티브 레티날 갱글리온 셀이라고 해서 IPRGC 내일 나올 거야. 예습 한번 생각해라. 그게 우리 레티나에 있어요. 그래서 로드랑 콘셀을 망가져서 내가 눈은 안 보여도 빛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트 리플렉스는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라이트 퍼셉션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본인이 보이진 않아도 그럼 그 라이트가 서카디안 레티노 하이퍼달라믹 트랙으로 가서 우리의 수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스 우리 머리에 있는 시계를 자극을 해서 이렇게 멜라토닌 서프레션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도 빛이 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서카디안 클락으로 메스터 클락으로 들어가면 24시간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못하는 그 IPRGC까지 망가진 경우가 눈이 아예 적출된 경우, 아예 레티나도 없어. 이런 경우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블라인드에 다 생기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멜라토닌 서포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라이트 퍼셉션이 되는구나. 이 사람은 만약에 밤에 빛을 쏟는데도 멜라토닌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이거는 이 사람이 그 눈으로 들어가서 그 SCN으로 들어가는 그 패스웨이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non-24를 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이제 일단 대표적인 두 가지 것만 치료를 보면 그럼 늦게 자고 의기하는 사람들은 멜라토닌을 줄 수 있어요. 미리 멜라토닌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 늦게 자는 사람들은 늦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미리 멜라토닌을 몇 시간 전에 주면 땡겨줄 수 있고 아침에 햇빛이 쏘이면 이게 땡겨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어드밴스 슬립은 너무 일찍 자면 너무 불편하잖아. 일찍 잠들고 회식도 가야 되는데 막 졸리고 새벽에 깨면 나 혼자 깨어있기도 힘드니까 저녁에 오히려 빛이 쏘이는 거야. 그럼 딜레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늦게까지 공부할수록 자기 실은 안 오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실은 이제 빛이 제일 좋아요. 햇빛이 제일 10만 럭스가 제일 좋은데 이제 아침에 빛을 쏘이기가 어려운 그런 때는 이렇게 라이트 박스나 이런 이제 안경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용하기도 하고 실은 이제 블루라이트이 제일 센시티브하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핸드폰에 나이트 시프트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야간 모드. 그건 이 블루라이트를 차단한 거예요. 블루라이트가 가장 멜라토닌 서프레션이 크기 때문에 그나마 노란 조명으로 보는 게 너네가 어차피 밤에 공부해야 되고 핸드폰을 봐야 되니까 그걸 사용하도록 해야지. 선셋부터 아침까지. 그러면 이제 낮에 너무 졸린 거를 넘어갈게. 그럼 이제 낮에 졸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낮에 너무 졸립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까 10점 넘는 사람 몇 명 없었는데 거짓말이지. 거짓말을 생각해. 이게 그러면 대부분은 병이 있는 건 아니야.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와. 시험 시간에 잤어요. 버스에서 잠들어서 놓쳤어요. 첫 번째 원인이 뭘까? 당연히 수면 부족이야. insufficient sleep는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잠의 질이 좋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런 서카디안 슬립도 아까 말한 건대로 결국은 잠을 못 자고 늦게 자니까 잠이 줄고 이러면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남는 게 이제 이런 디소더거든. 이게 이렇게 흔하진 않아서 이런 것들을 먼저 배제한 다음에 해야 되고 혹시 약이나 디프레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OSA 그래서 이제 그러면 EDS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EDS 이렇게 부르거든. 만성 수면 부족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두 번째로 넘어갈게. 그래서 졸릴 수 있는 원인 중에 잠의 질이 좋지 않은 가장 흔한 장애가 수면 호흡 장애 중에 OSA예요. Obstructive Sleep Apnea Disorder. 그래서 수면 중에 상기도가 좁아져서 반복적으로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밤에 잘 못 자고 낮에 졸려. 근데 이제 코 골고 그런 사람들은 밤에 엄청 잘 잔다서 이게 누기 맞고 코를 골아요. 막 이런 엄청 잘 자요. 근데 낮에 엄청 꾸벅꾸벅 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아프거나 기경에 감소하면 피곤할 수 있고 근데 자주 깬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해. 잠은 빨리 드는데 자꾸 깨고 화장실에 자주 가. 이럴 수도 있고 본인은 그냥 엄청 잘 자는데 근데 이제 옆에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코를 골고 숨을 멈춘다 이래서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호흡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근데 수면다운 검사라는 그거거든. 되게 조용하지. 한번 볼게요. 거의 30초가 넘는 거. 약간 퍽퍽거리는 소리 들리지? 근데 지금 이제 숨을 다시 쉰 거거든. 근데 이 사람 너무 심해서 코 골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하다가 그리고 다시 지금 또 숨을 멈추고 있는 거야. 엄청 심한 수면 무호흡 환자고. 똑같은 거 없나?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뒤에서 여기가 이제 수면 호흡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배랑 가슴이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지금 배랑 가슴이 움직이는데 상기도가 좁아져서 여기가 지금 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수면 다운 검사로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코를 크게 안 걸면 잘 모를 수도 있어. 이게 티가 안 날 수도 있거든. 심한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일단 졸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거나 옆에서 코골이 목격된 무호흡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이런 동반 질환, 중요한 이런 카디오바스큘러 모비디티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폐쇄 호흡 사건이 시간당 5번 이상 있거나 아니면 증상은 없지만 15번 이상 있으면 일단 OSA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보여준 건데 이제 수면다운 검사 머리에 이렇게 막 붙이고 이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일단 우리가 자는지 안 자는지 알려면 뇌파를 붙여야 되고 너네가 내일도 배우겠지만 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넌렘 슬립과 렘 슬립. 눈동자가 움직이는 수면과 그렇지 않은 수면이 있어서 그럼 눈을 움직이는 걸 봐야겠지. 눈을 움직이는 눈 안전도를 붙이고 그다음에 또 렘 슬립에서는 그 근육의 톤이 완전 떨어지는 머슬 에이토니아가 생기거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금전도를 붙이고 코골이, 호흡, 가슴 움직임, 배 움직임, 그다음에 뭐 심전도, 다리 움직임, 산소포화도. 그래서 이렇게 배랑 가슴은 막 숨을 쉬려고 에퍼트는 있는데 숨이 안 나오는 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수면다운 검사라고. 그리고 그럼 이제 OSA가 잘 생길 수 있는 거는 남자, 오베시티, 에이지 그런 게 있지만 이제 여자도 포스트메노포즈도 잘 생기고 술이나 세다티브, 턱이 작거나 뭐 이런 사람들, 혀가 크거나 목이 짧거나 굵거나.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김정은 100% 수면무호흡, 크라니얼 페이셜 애니멀 있고 하이포타이로즘 아크로메갈리, 톤실라 히퍼트로피 이런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폐쇄 수면무호흡은 일단 어퍼 에어웨이가 좁거나 뭔가 머슬이 다일레이트한 머슬이 약하거나 컴펜세이션한 이런 것처럼 리스폰스 떨어지면 이게 어느 거에 따라서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토미나 피지올로지, 키모리플렉스가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좀 더 좁아지는 방향으로 많이 가면 에프니아, 완전 막히는 거, 하이포니아 좀 줄어드는 걸 저호흡이라고 하거든. 코골이 정상.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단순히 좁아도 젊은 여자는 잘 안 생겨.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호흡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여기 보면 침팬지랑 보면 여기 딱 여기랑 에피글로티스랑 여기 딱 이렇게 딱 끝에 해서 에어웨이랑 여기 딱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 분리가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가 에피글로티스 팁이고 이쪽에 이제 트라키아 이쪽 끝이니까 턱이 이렇게 뒤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게 말할 수 있는 구조가 그렇대. 그래갖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개 중에서 수면무호흡을 가질 수 있는 특징적인 구조를 그런 개들이 있어. 모든 사람이 모든 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 어떤 개들이 그럴 거 아니야. 사람처럼 성긴 개들. 잉글리시 불도 납작하고 이런 애들은 수면무호흡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어웨이가 열려 있으면 괜찮은데 블럭이 되면 수면호흡이 생기는 거고, 특징적인 말랑파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요거 정도는 너네가 알아둬야 돼. 이렇게 그냥 봤을 때 다 잘 보이는 거, 그다음에 우블라 팁까지 보이는 게 클래스 2, 그다음에 이제 거의 가려주면서 우블라 베이스까지 팁만 가려주는 게 2, 우블라 베이스만 살짝 보이는 게 3, 완전히 안 보이고 하드 팔레트로 보이는 게 4.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인투베이션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 건데 수면 모비 4가 될수록 잘 생긴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혀를 내밀고 하느냐 안 내밀고 하느냐, 그걸로서 말랑파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손실이 당연히 크면은 더 그렇겠지. 이렇게 거의 필라 아닌 1, 필라를 넘어선 2, 거의 미드라인에 가까워지는 게 3, 완전히 키싱 돌식.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에어웨이가 좁아지니까 잘생기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턱이 작거나 이런 사람 아예 맥실라리 디피션시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생길 수가 있고, 얘는 이제 거의 이제 무터 피에르 로뱅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런 크라니오 페이셜 에노말리 생기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양압수면 방해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세레브로 바스큘라 리스크 생기고, 요즘 치매나 이런 거 생기고 어린아이들 성장 지연 이런 것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무호흡 치료 안 하면 이렇게 치명적인 심혈합병증이 잘 생기고, 근데 치료하면 떨어진다 이런 연구가 있고, 비치명적인 심혈관도 마찬가지고, 뇌졸중도 발생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장병으로 급사하는 것도 수면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급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면 시간이 참이 짧을수록 아밀로이드가 침착돼서 치매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시간이 짧은 사람이에요. 6시간, 이게 6시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아밀로이드 침착돼서 잠이 짧으면 치매고, 이거는 젊은 애도 하루만 잠을 안 재우고 아밀로이드 검사를 하면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부터 잠을 많이 자야지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그다음에 근데 이제 수면 무호흡도 아밀로이드 농도가 영향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도 치매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더 치료를 하려고 하고, 대표적인 치료가 이제 CPAP이에요. 네이잘 컨티뉴어스 포지티브 에어웨이 프레셔라고 해서 공기 펌프야.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진공호흡기를 보고 진공청소기를 보고 차단을 했다고 해요. 호주 의사가. 진공청소기는 빨아들이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포지티브를 밀어넣는 거여서 그런 거를 하는 거고, 수술은 이제 아데노손실레이트는 어린이고, 그다음에 이제 UPPP, 유글로팔라토 파링플라스티는 또 많이 이비인후과에서 하는데 큐어레이트가 좀 낮아요. 그리고 아예 양압 수술을 해서 기도를 넓히거나 제니오글루스 머슬을 당겨서 역시 기도를 넓히는 거 이런 게 있고, 오랄 어플라이언스라는 게 있고, 살 빼고 포지션 테라피,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포글로산 러브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갖고 그 임플란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니오글루스 머슬을 딱딱딱하게 하고 이렇게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검사 이렇게 나왔구나. 뇌파를 붙이고 눈 주변에 근전도, 숨 쉬는 거, 침, EMG 이렇게 하고, 배랑 가슴이랑 이렇게 에폴트, 다리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양압기가 이렇게 서서 여기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기도를 열어주는 뉴마틱 스프린트라고 우리가 얘기해서 아주 많이 쓰고, 혹시 가족 중에 쓰고 있는 사람 없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수면 무호흡이 아주 심한데 지금 이제 배랑 가슴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숨이 안 나오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반복되는데 양압기 수준이 없어진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게 이제 엄청 심한 빨간색 이벤트거든. 그 수면 무호흡이 여러 번 있는데 세츄레이션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야. 그랬다가 지금 이제 양압기 수가 싹 없어진 거고, 여기는 세츄레이션 떨어지는 게 이 사람이 옆으로 자면 좋아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없어지기도 했어. 이런 걸 이제 히프노그램이라고 하거든. 이게 양압기야. 이거 스파이더맨의 해피가 양압기 쓰고. 그 다음에 수술은 이제 제니오글루스 어드밴스먼트 하거나 이렇게 MMA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센트럴 슬립 웨프냐는 아예 숨을 안 쉬는 거야. 에포트가 아예 없어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웩스앤 웨인하는 이런 패턴을 체인스톱 브리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컨제스션 페일리어나 스트로크 있을 때 생기는 거고, 아까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체스트랑 앱도멘이 에포트가 살아있고 여기는 없는 거가 obstructive인데 여기는 지금 아예 숨을 안 쉬는 거거든.
체스트나 앱도멘이. 그러니까 숨도 머리에서 신호가 안 주면서 에포트가 없어지는 거여서 이런 것들을 센트럴 셀 예쁘냐인데 이렇게 리커런트한 센트럴 셀 예쁘냐 생기는 것 중에 좀 보면 되게 예쁘게 웩스 앤 웨인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패턴을 보이는 거를 체인 스토리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생깁니다. 다음 이제 졸린 거에서 흔한 수면 모음 설명했고 그 다음을 해볼게요. 난 이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김현병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친구 결혼식 참석해서 너무 기쁘고 감동적이어서 몸에 힘이 빠져서 쓰러진 거야. 이거 좀 약간 좀 과장된 거긴 한데 이런 대수가 이제 탄력 발작이라고 하는 거여서 캐라플렉시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시저나 싱콥이나 이런 거를 감별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옛날 영화인데 전지현이 나온 영화야. 이게 이제 깜짝 놀란 게 약간 이렇게 로드킬 보고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약간 쓰러진 거거든. 그 다음에 그 전에 초반에 지나갈 때 이렇게 서서 둘 다 뭐 이런 이것도 좀 사인형 식탁이라고 해갖고 김연병 환자 그린 건데 제가 낮에 많이 졸리고 웃거나 농담하거나 화가 나면 몸에 힘이 빠지고 가위를 자주 늘리고 자기 전에 한청한 시간 있는 게 이제 김연병의 특징적인 증상이거든. 그래서 이게 중추성 원인이고 이게 이제 탄력 발작 아까 이렇게 쓰러지는 김연병이 있고 없는 김연병이 있어요. 그래서 타입 1, 타입 2 나누고 이게 특징적인 증상이 요 지금 말한 sudden temporary bilateral loss of postural tone인데 intense emotion 그리고 의식은 있어. 의식이 있는데 단지 이제 그때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짧거나 좀 길면 몇십 초에서 몇 분 가고 뭐 저렇게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냥 약간 니 버클 정도 이렇게 약간 이 정도 되기도 하고 주저앉거나 이런 경우는 되는데 그 가위가 잘 눌리고 그다음에 야간 수면장애 잠은 되게 졸릴 때 자주 깨. 그리고 뭔가 잠결에 약간 말도 하고 했는데 자기가 기억 못하는 오토마틱 비행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게 지금 카타플렉시 증상이에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쓰러져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거 잠들 무렵 요거는 이제 그 슬립 할루시네이션 깨거나 잠들 때 그다음에 가위가 되는 슬립 패러리시스. 그래서 이거는 너네 한번 찾아봐라. 개도 날콜레틱 덕이 있어서 이게 유튜브 치면은 막 얘가 이게 스탠포드에서 원래 데리고 있는 개인데 막 하다가 막 먹이를 주면 기가 네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개가 있거든. 그리고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얼마 하다가 쓰러져 다시 좀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어서 재밌고 별그대 봤나? 이게 아까 내가 한 에버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게 유병률이 높진 않아요. 0.26, 0.18이고 15세나 이렇게 두 개의 바이모달 픽이 있는데 그러니까 15살, 16살 중고등학교 때 많이 생기니까 잠 못 자고 졸린 애들이 많은데 김연병 아니에요? 하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히포크레틴 또 같은 말이 오렉신이에요. 아까 이제 네일 배울 그 메이크를 유지시켜주는 그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 근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어서 뭔가 오토이뮨 하이포센시스가 있어서 이게 이 오렉신이 있는 그 셀이 뭔가 하이포탈라머스 셀이 나중에 망가지는데 내가 뭔가 감기 같은 거 걸렸거나 뭐 이런 걸려서 고기가 이렇게 오토이뮨으로 망가져서 나온 게 아니냐고 돼 있고 HLA 타이핑이 연관이 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렉신이 없으면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는 졸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그 감정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톤이 빠지는 거를 좀 제한하는 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감정이 왔을 때 힘이 빠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얘가 없으면 카타플렉시가 생겨서 갑자기 이제 그런 게 렘 인트루전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힘이 빠진다고 돼 있고 수면 다음 이런 지금 히스토리와 함께 수면 다음 검사를 밤잠을 자고
밤잠을 잘 잤는데도 낮에 졸리는지를 보고 낮에 5번 낮잠을 재워서 합쳐갖고 민슬립 레이턴시가 8분 미만, 그다음에 낮에는 원래 나오면 안 되는 렘슬립이 2번 이상 나오면 진단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히포크레틴을 진짜로 재긴 한데 이건 리서치 퍼포스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치료는 레귤러한 낮잠을 자고 밤에도 좀 잘 자고 그다음에 졸립지 않게 약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런 주의를 좀 해야 되고 이제 약을 써야 되는데 스티뮬런트를 써서 모다피넬, 암모다피넬, 메틸페니데이트 이런 거를 쓸 수 있고 이 GHB 소디움 엑슈베이트가 그 물뽕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데이 레이프 드럭이라고 해서 물약이거든. 그래갖고 갑자기 잠에 빠지게 하는 약인데 이거를 저녁에 먹으면 낮에 졸린 거랑 카타플렉시가 좋아져서 외국에서는 치료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왔어. 컨트롤드 substance에서 이런 게 있고 탄력발작은 어쨌건 탄력발작은 갑자기 램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 램은 힘이 빠지게 하는 머슬톤이 없는 거기 때문에 램을 서프레센트하는 이런 우울증 약들이 SSRI나 이런 것들을 치료약으로 쓰게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15살 여자 한번 케이스 읽어보세요. 그냥 많이 졸리고 카타플렉시도 있고 이런 힙나고지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슬립 퍼러리시스 꿈도 자주 꾸고 밤에는 잘 잤는데 낮에 다 잠이 엄청나게 빨리 들어서 5번 낮잠을 했더니 1.2분 만에 잠이 들고 렘 수면이 얘는 5번 나왔고 아주 대표적인 특징적인 날콜립시 환자였어요. 그 다음은 이제 60세 여자 레스트리스 렉 신드롬이라고 해서 밤에 자려고 하면은 다리가 막 저리고 막 쥐가 나고 쥐가 나는 거 같고 벌레가 기어하는 거 같고 뭔가 가만히 못 있겠고 막 움직이고 싶고 막 이런 증상인데 걸어다니면 괜찮고 낮에는 괜찮고 밤에만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레스트리스 렉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 증상이 중요한 거는 되게 티피컬해 갖고 치료를 잘하면 되게 편해지는데 인솔미아도 많이 일으키고 그다음에 진단을 일단 증상만으로 할 수 있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증상 지금 있는 사람이 있니? 비행기 오래 타고 와도 생길 수 있고 극장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지투 무브가 있고 이런 파라세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뭔가 그냥 불편해. 그리고 이 느낌이 휴식하거나 가만히 있어 나타나거나 악화되고 움직이면 그 순간은 좋아져. 그리고 주로 밤에 나타나거나 더 심해져. 그리고 다른 거 쥐나는 거랑 다리가 붓는 거 습관으로 다리 떠는 거 이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병률은 한 5.4%인데 이게 조금 여기보다 적을 수도 있고 여자에 많고 임신하면 많아지고 철분 부족이랑 연관이 있어서 철분을 치료를 하게 되고 어린 나이에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페밀리알 스토리가 있으면 어린애들이 성장통이나 ADHD를 오인받을 수 있다. 아네미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페리틴이 낮으면 철분을 주게 된다. 그리고 수면 검사 필요 없고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다리가 종종 떨리는 증상, PLM이라고 하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움찔 떨리는 걸 피리어딕 립 모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해줄까? 뒤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주무르고 있는 거야. 다리 저려가고 그걸 말해주는 거고 내 비디오 아까 그냥 자기가 못 자서 움직이는 거고 치료는 오랄 아이언이 아이브 아이언을 쓸 수 있고 도파민 아고니스트나 안티컨버선트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쓰라고 돼 있고 아이브 아이언을 꼭 아니어도 쓰라고 돼 있어.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안티스타민이나 카페인 뭐 이런 도파민 안타고니스트들이 약하게 할 수 있고요. 녹터널 모먼트를 비해서는 RBD만 이제 보고 넘어갈게. 그래서 이게 사건 수면인데 뭔가 밤에 이제 수면에 들어가거나 깨거나 어라우절 디스오더라고 해서 그럴 때 바람직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그런 증상이 어떤 골기업근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고 자율신경계 변화와 골기업근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넌렘에 생기냐 렘에 생기냐에 따라 다른데 대표적인 렘에 생기는 넌렘에 생기는 거는 목유병 렘에 생기는 거는 렘슬립 비헤이비어 디스오더. 그래서 렘슬립 비헤이비어 디스오더는 이거는 다 읽어보세요. 비디오를 볼게요.
꿈을 꾸면서 내가 원래 램에서 머슬톤이 확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기 때문에 꿈으면서 행동을 하는 거야.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얼마 남아서 안 하는 거니까 꼭 읽어보시고 김선영 선생님이 강의할 때도 또 겹치는 게 있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될 거예요.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꿈을 꾸면서 하는 거고 이 사람 자기도 떨어지니까 자기가 끈을 묶어놨어. 떨어지지 말라. 밤에 이제 싸우니까 때리면 저를 세게 맞으면 옆에 있는 사람 멍들 수도 있고 자기도 다칠 수 있고 도망가는 꿈꾸서 침에서 뛰어내려 점프해서 다칠 수 있는 그게 되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꿈꾸면서 하는 행동을 직접 하는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중얼거리거나 말하거나 노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자리에서 근데 걸어 나가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 그게 되게 자리에서만 하고 되게 그러면서 깨. 그리고 꿈꾸면서 하니까 눈을 감고 있는 경우지. 그래서 신데렐라에도 있어. 얘는 이제 꿈에서 뭔가 싸우는 꿈을 꾼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남자에서 흔한데 여자도 있을 수 있고 좀 나이 든 사람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RBD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파킨슨이즘의 경구 증상이라고 돼 있어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있으면 10년, 15년 지나면 그게 발생할 수 있어서 이니셜 매니페스테이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파킨슨 팬이 너네? 거기서 잠깐 언급됐지. 됐을 거야. 그래서 RBD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머슬 에이토니아가 생기는 그 패스웨이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브레인 스템이거든. 거기가 디제너레이션 되면서 이게 머슬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여서 릴레이트 인절이랑 이 퇴행성 질환, 특히 이 시뉴클레이저 패스의 프로드로말 꿈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초반에 증상이 파킨슨 모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냄새 못 맡고 변비, 올서트 하이퍼텐션과 함께 RBD가 나타나면 나중에 그런 파킨슨 신드롬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 끝났고 이제 너네도 실은 잠을 잘 자야 돼.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주말에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 말고 낮에는 밝은 빛을 많이 쏘이도록 하고 밤에는 야광보드를 좀 사용하세요. 알겠죠? 수고해라. 질문 있니? 질문은 김선영 선생님한테 해도 될 것 같아. 내일 이양 선생님이 할 거면. 그리고 잠을 잘 못 자서 힘들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